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미리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역대 최장 연속 매도를 보이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만 10조 원 이상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게 국내 대표적인 주식으로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개별 종목들 특히나 IT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진행을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10조 매도 올해 순매수 부문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압도적인 1위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1위이기는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압도적이지가 않다. 2위에게 추월을 허용할 수가 있는 지금 이제 간당간당한 1위로 이 경쟁력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HBM 시장은 2030년 55조 규모로 지금보다 500%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년 이제 중요한 게 HBM4 상용화 국면에 있어서 지금까지와의 HBM 경쟁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4분기 지금 현재 당초 우려보다 디램 업황이 오히려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최저점을 지나고 있고 국내 증시의 투심도 최저점, 최악의 흐름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위기설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최근 2달 동안 10조 원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AI 수혜 중에 원래 이제 이 엔비디아 쪽에 엄청난 수백 %짜리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AI 수혜주들 중에 지금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어느 것이냐? 삼성전자가 완전히 이제 글로벌 IB에게 찍혔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이제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8월 중순 이후부터 어마무시한 매도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수익 실현을 지나서 올해 내내 매수를 했었던 평단가를 하회하는 구간에서도 대규모의 이런 매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손절 물량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돈만 버는 줄 알았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금 손절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순매수 분량, 그러니까 올해 내내 진입했었던 순매수 분량이 2달 사이에 전부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추가 매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나 코스피 전체 국내 증시 매출 전체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 둘에서 매출 비중이 10%가 넘어가죠. 상위 100개 기업으로 추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 영업이익이 40% 비중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해주는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로 이루어진 게 코스닥 IT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차지하는 중요한 이제 그런 자리.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 기업으로 납품을 하는 소부장 이쪽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인 50% 이상이
삼성전자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다른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던가 SK하이닉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IT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의 70%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전체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짧게는 7월 이후부터 전체적인 증시 같은 경우는 3월 이후부터 굉장히 부진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정말 역대 최악의 주식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의 평균적인 손실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게 현재 이제 이 삼성전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건 현재 경쟁력 우려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던 주요 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이었던 경쟁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 부분 같은 경우는 HBM 퀄테스트가 SK하이닉스와 1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겠죠. 지금 현재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도 애플 같은 경우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1위였던 삼성전자를 제쳤습니다. 중국 기업이 약진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을 높여가고 있는 것도 좀 이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산업인 파운드리 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TSMC와의 수주전에 참패하게 되면서 최근 생산 라인이 셧다운, TSMC는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생산 라인을 셧다운할 수가 있을 정도로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이 크게 지금 악화가 되고 적자가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문 경영인들이 단기 실적 그리고 비용 절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단기 실적을 뽑아내는데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단기 실적이 좋아지고 비용 절감을 하는 거는 사실 뭐 경영학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당연히 긍정적인데 업계 1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실적이나 비용 절감을 넘어서서 기업적인 철학을 보여줘야 되고 미래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끊임없는 투자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문 경영인들이 삼성전자의 전문 경영인들이 1년, 2년 사이에 이런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이제 성과급 조건을 만족시키고 수백억 원의 성과급 챙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기업의 철학이 증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소니 이런 기업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업 철학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순위를 완전히 반납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 경영인 쪽에다가 좀 경영을 맡겼다가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주가도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경영에 복귀를 하는 그런 오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이 전문 경영인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HBM 개발을 중단해버리는 실기를 범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 반도체 초기 시장 실패로 귀결이 되게 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과 업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 압도적 1위를 지금 반납하게 되는 중단 상황이 펼쳐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파운드리 특히나 이건희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를 넘어서 반도체 사업 전체는 신뢰 사업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고객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줘야 되고 어떤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되고 이 고객들이 요청한 사항의 수주를 받아내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완수를 해줘야 되는 신뢰의 사업이다라고 이제 좀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전문 경영인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고객사들에게 대규모로 수주를 받아놨는데 이게 지금 물건이 제대로 생산되지도 않고 이런 이제 이거 오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년에 그 다음 년에
차세대 미세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IR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고객사와의 신뢰가 박살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굉장히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겠죠.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까지 극복하면서 굉장히 이런 압도적인 위치까지 올라와 주게 되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치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투수로서 그룹 내에 최고 D램 전문가였었던 전영현 부회장을 다시 D램 쪽으로 합류를 시켰어요.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른 이제 후배들에게 좀 물려주고 이제 다른 경영 일선으로 좀 물러서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또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인 2차 전지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잘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사업이 워낙 지금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부회장 돌아와라. 이거 반도체 사업 살려라. 라고 해가지고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HBM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고 있겠고 지금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차세대 HBM인 이 HBM4를 선제 개발을 목표로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 이게 이제 차기 그 엔비디아 AI 반도체로 들어가는 거고 이 HBM4가 차차기 AI 반도체로 2026년 양산 목표로 진행이 되면서 이 양산을 위해서 25년 내년에 이제 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차차기 HBM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차기 HBM3E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새롭게 나온 이슈는 엔비디아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을 해서 공장 실사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장 실사가 양산 직전에 콜 테스트 통과 직전에 나타나는 단계이고 거의 지금 현재 웨이퍼 상에서는 특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겠고 실제 이제 4분기는 양산이 들어갈 것으로 엔비디아로 납품이 될 것으로 이제 유력한 상황이겠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이 패키징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엔비디아 제품에다가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제 TSMC에다가 보내가지고 이걸 토대로 엔비디아의 완제품을 만들고 이게 이제 퀄이 괜찮느냐 최종 테스트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10조 규모에서 2030년 55조 규모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2차전에 돌입을 하고 있겠는데요. 내년 차원이 다른 성능의 HBM4 엔비디아 수주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일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메인 벤더와 2등, 3등 벤더를 굉장히 차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벤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다가 대규모 발주를 약속해 주는데 2등, 3등 같은 경우는 가격을 거의 낮게 쳐주게 되면서 물량 같은 경우도 소규모만 이제 발주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 벤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HBM 같은 경우는 기존 HBM3E보다 성능이 몇 배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서 차원에 따른 성능인데 이 HBM4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워낙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로직 다이를 메모리 반도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미세 공정을 활용을 해야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와의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로직 다이를 만들 거고 삼성전자는 놀고 있는 지금 4나노 파운드리 물량을 HBM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게 된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로직 다이 파운드리를 4나노 놀고 있으니까 그냥 빨빨 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의 5나노 내지 12나노 쪽을 활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요즘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4나노를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격차가 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지금 TSMC 쪽으로 우리도 4나노 공정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게 4나노 공정 같은 경우도 여전히 최선단 공정이에요. 고객사들이 워낙 이제 넘쳐 흐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를 만들 때 AI 칩에도 최선단 공정의 파운드리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SK하이닉스의 HBM에도 이게 파운드리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안에만 선단 공정이 10개 가까이가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비싸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AI 반도체 안에 HBM이 한 두어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8개, 12개 이렇게 박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5나노, 12나노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역량이 여기서 나타나주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을 여기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가에 가까운 걸로 이걸 사나노를 쓰게 되면서 SK하이닉스와 이 HBM4 쪽에서 성능 격차를 벌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히든카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HBM4 테이프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 테이프아웃이다라고 하는 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던가 이런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다가 설계도를 따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양산 직전의 마지막 생산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룹 역량을 총 집결시켜 가지고 이 HBM4와 HBM3 개발을 현재 지금 총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작년 구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2023년, 여기가 24년, 그리고 2022년으로 놓고 보게 되실 수가 있는데 재작년 이 구간이 이제 역사적 저점 PBR 1배 구간이겠죠. 이 PBR 1배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역대 최대 순매수로 2년 동안을 미친 듯이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정도로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가 1, 2년 동안 유지가 되었었던 구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대세 상승이 반드시 와줬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2016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2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 역대급 규모로서 이제 진입이 됐겠죠. 그리고 나가지고 2017년 5년 만에 박스피를 뚫고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최저점을 찍고 나가지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2020년 구간까지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대규모로 순매수를 진행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1, 2년 내에 역대급 대세 상승장이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부분이 현재 지점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의 중요한 역사적인 저점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PBR 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적, 향후 이제 예상 실적에 대비해가지고, 자본과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이게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2023년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제, PBR 구간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PBR이 이때 구간보다 높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PBR 구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구간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현재 구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 자리에서 역대 최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1위 지금 이제 대형 IB인 골드만삭스에서 이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보고서 직후에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겨울이 오게 되면서 HBM도 공급 초과가 될 것이다 라고 얼토당토 않은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됐는데 이 보고서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세계 1위 골드만삭스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도체 업황
견조하다라고 바로 반박 보고서를 내줬다라고 하는 거겠죠. 내년에는 글로벌 초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 뭐 이제 테슬라나 애플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올해보다 어마무시하게 더 늘릴 것이다. 근데 반도체 겨울이 오지를 않는다. 더 좋아질 거다. 지금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에 의한 그런 디램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바로 이제 전 세대인 DDR4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미 지금 주력 매출이 DDR5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DDR5의 업황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당분간 DDR5 쪽으로 합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4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의미 있는 규모의 HBM 납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DDR5 쪽에다가 이 DDR5가 PC나 스마트폰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 서버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4분기 디램 업황이 개선이 가시화가 되게 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을 넘어서 조롱을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부진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나만 못 될 수 없으니까 비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글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잘 살아야 우리 증시가 좋아집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크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0%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로 100%,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분명한 위기이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세계 1위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 또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업황이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와의 HBM 경쟁과는 전혀 다른 이 HBM 포 경쟁 이 부분에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이제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 굉장히 대단한 또 대세 상승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 총 정리를 해보게 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제약바이오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통해서 이제 제시해드린 종목들 이미 이제 상한가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포인트들 나가서 이제 관련된 핵심 수혜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바로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이런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다. 우리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입하실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니까 100% 무료니까요.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설치하시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어요.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 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아래로 이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여기 이제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 이 PDF 파일이어가지고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구글 플레이에다가 PDF 뷰어 검색해서 설치하셔서 이거 통해서 보시면은 열람 가능하시니까 해당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 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미래생명자원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고 한 일주일 정도 만에 3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됐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간략한 체크포인트 이제 올려드릴 수가 있겠고, 당일 시장에서 단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당일 해당 부분 올려드렸었던 날에 이제 뭐 영풍그룹 고려아연 이쪽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부분 또 이제 부각되게 되면서 급등 두 자릿수로 또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단타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 정도로만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로 이제 벌어가신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